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신탁의 도시재생사업본부장 박진수입니다. 오늘 저는 부동산 신탁과 부동산 신탁회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정비사업에 대한 얘기들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작년 기준으로 총 14개 신탁사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신탁을 중심으로 해서 90년대 중반에 설립된 KB부동산 신탁, 대한토지신탁, 그리고 교보자산신탁, 네다섯 개 회사가 90년대 중반에 설립됐고 그 이후에 2000년대 초중반에 설립된 회사들, 그리고 최근에 2019년도에 설립된 3개 회사에서 총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신탁사의 전체 자산 규모는 약 한 6조 정도, 그리고 자기자본은 4조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 시장의 추이를 보면 2014년도에 수주 기준입니다. 수주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천억 정도에서 2020년도에는 1조 5천억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한 6월까지 1조 정도, 연말까지는 1조 8천억 정도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부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시장이 약 한 30% 내지 40%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신탁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89년도에 지금은 이제 한국부동산원인 전신인 한국감정원의 직원 20여 명이 업무 다각화를 목적으로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한 달 정도 출장을 갔을 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우리 한국에도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이 있었고, 결국 91년도에 한국감정원의 자회사인 한국부동산신탁, 성업공사, 지금은 캔코입니다만은 성업공사의 자회사인 대한부동산신탁이 91년도에 설립이 됩니다. 물론 이 두 개 회사는 97년도, 98년도 IMF 상황에서 두 개 회사가 클린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뉘면서 클린뱅크가 한국자산신탁으로 지금 2001년도에 새롭게 재설립을 하게 됩니다. 96년도에 한국토지신탁이 한국토지공사의 자회사로, 그리고 KB은행의 자회사인 KB부동산신탁이 설립이 되고 97년도에 주택공제부동산신탁이 설립이 됐는데 2001년도에 군인공제의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으로 이렇게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교보, 삼성, 흥국생명이 주축이 된 생보부동산신탁이 설립이 되는데 이후에 최근에 교보자산신탁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 넘어와서 2001년도에 코랑코 자산신탁, 2004년도에 다올부동산신탁이 설립이 되는데 2010년에 하나금융지주로 병합되면서 현재 하나자산신탁, 그리고 2007년도에 국제자산신탁, 현재는 신한금융 계열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신탁, 현재는 우리금융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무궁화신탁, 코리아신탁, 10년 후 2018년도에 신영부동산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이렇게 3개 회사가 설립됨으로써 현재 14개의 부동산 신탁사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은 신탁 제도 및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탁의 상품은 금전 신탁과 금전 외 신탁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신탁은 금전 외 신탁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크게 개발 사업을 수반하는 토지 신탁과 개발 사업을 크게 수반하지 않는 관리 처분 신탁, 그리고 대리사무, 분양관리 신탁으로 나뉘게 됩니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달하는 의무인 차입형 토지 신탁이 있고, 위탁사 또는 시공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비차입형 토지 신탁이 있습니다. 신탁의 일반적인 구조는 토지 등 소유자인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신탁을 맡기게 되면 신탁회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고 개발한 상품을 수분양자에게 분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양 대금이 들어오면 공사비라든지 또는 금융기관에 조달된 자금을 상환하고 최종적으로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수익을 교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부동산 신탁 상품의 개요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개발과 관련해서는 토지 신탁의 차입형 토지 신탁, 관리형 토지 신탁, 책임 준공 의무 부담, 부담부 관리형 토지 신탁, 통상 저희가 책중 관리형 토지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들은 각각 신탁회사가 사업비를 신탁회사가 조달하느냐 아니면 위탁자나 시공사가 조달하느냐 또는 일정 부분 신탁사가 조달하느냐에 따라서 붙여진 그런 상품들의 명칭입니다. 그 외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근저당 대신 활용하고 있는 담보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건물 유지관리, 임대차 관리들을 지원하는 관리신탁, 그리고 처분과 관련된 처분신탁, 그리고 상가 건축물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양관리 신탁 등으로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 상품은 좀 특별히 개발과 관련된 차입형 토지 신탁, 일반 관리형, 그리고 책중 관리형 상품과 비교해서는 차입형 토지 신탁은 신탁회사인 수탁사가 자금의 조달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일반 관리형은 수탁사인 신탁사가 아니고 위탁사나 또는 시공사가 자금을 사업비를 조달하게 되고, 책중관리형은 조건 실행 전에, 즉 그러니까는 시공사가 부도 이전, 기한이익 상실이 일어나기 이전에는 위탁자와 시공사가, 그리고 만약에 시공사가 부도나 기한이익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탁사인 신탁사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달리 명칭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신탁 보수는 최대 4%에서 0.3% 내지 2%로 다양하게 그런 상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책중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또 부수적인 업무로서 리츠의 AMC 역할, 자산관리회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페이퍼 컴퍼니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AMC 회사를 신탁회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개발하는 유가증권, 즉 주식을 투자자에게 분배하고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리츠를 통한 부동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고 소액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최근에 리츠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탁회사는 리츠, 페이퍼 컴퍼니는 리츠 회사의 자금과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AMC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츠의 변형적인 형태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사업을 기금을 활용해서 신탁회사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약 한 50개에서 70개 사업이 신탁사가 자산관리로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신탁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근거에 따라서 도시 기반시설을 새로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건축하는 주거환경사업을 통상 저희가 도시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면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건물을 일부 남겨두거나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는 구분되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은 크게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자가 돼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재개발 사업, 민간사업이지만은 민간조합이나 또는 사업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줌으로써 공공의 성격이 가미된 재개발 사업과 기반시설이 양호한 재건축 사업, 통상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사업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민간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허가의 시간을 단축하고
사업 규모를 200에서 300세대 정도 규모로 소규모함으로 인해서 사업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택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 사업의 유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나뉘고 있고, 도시계획 시설을 위한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시장 정비 사업, 그리고 재정비 촉진 사업, 그리고 도시와 근접, 택지와 함께 개발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탁회사가 신탁정비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은 재개발 사업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비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노후도에 따라서 진행하게 되는데, 신탁사가 시행자 또는 사업 대행자, 공동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 사업입니다. 준공은 30년 이상이 지나서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신탁회사는 사업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 사업, 최근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편입되긴 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대행자,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가 있으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시행자와 대행자로 신탁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정비 사업은 현재 시행자나 대행자로 참여할 수 없고 조합과 함께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탁회사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9월 달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신탁회사가 정비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정 개발자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때 참여하게 된 참여 배경은 조합과 시공사 간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오랜 기간 사업 지원에 따른 사업비 고갈로 인한 그런 사업들, 그리고 공공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없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되지 않거나 조합이 설립돼도 5년 내지 7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시공사와 조합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사항이 있어서 중공공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 신탁회사가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참여하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 2014년도부터 관련 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작업이 진행이 돼서 2015년 9월 달에 도정법이 개정되고 2016년 3월 달부터 신탁사가 지정개발자로서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신탁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정비사업은 시행자와 대행자 방식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시행자는 말 그대로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사가 시행자가 돼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비해서 대행자는 조합이 이미 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합을 대행해서 하는 그런 사업 방식입니다. 조합의 설립 요건 또는 시행자의 지정 요건은, 재개발 사업은 토지등 소유자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2분의 2 이상의 동의, 재건축 사업은 4분의 3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토지 면적의 4분의 3의 동의, 그리고 비주택단지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면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시행자가 되고 조합 설립이 되게 됩니다. 신탁사의 지정은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에 준하는 시행자이기 때문에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조합이 설립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신탁사가 지정 개발자로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시행자인 경우는 조합이 없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비사업위원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되고, 대행자에선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신탁사가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 방식의 절차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정비사업위원회를 통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서 신탁회사를 지정개발자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신탁회사가 사업 지정자가 되어서
이 사업 지정자의 과정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구청, 시장 군수인 경우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지정 신청에 따른 지정 고시가 일어나면 사업 시행자로서 지정이 됩니다. 지정이 되면 신탁회사는 정비사업위원회와 함께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시공사를 선정하고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등 관련 업체들을 선정해서 사업을 인허가와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는 허그의 보증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해서 이주 철거한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업 대행자 방식은 조합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조합에 신탁을 하고 조합이 사업 대행자인 신탁회사의 재신탁을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대행자의 지정도 마찬가지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고시에 의해서 대행자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게 되고 이후에 시공사의 선정, 관련 업체들의 선정을 통해서 인허가 그리고 이주 철거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사업 시행자는 조합이 없다는 거, 그리고 사업 대행자는 조합이 있다는 차이고, 신탁세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조합 방식인 경우는 처음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하고 이후에 그 이전에 위원회 승인 이전에는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 시행인가, 그 다음에 시공사의 선정, 그 다음에 관리처분인가, 이주철거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신탁 방식을 활용할 경우에 조합 설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탁회사가 직접 사업 시행자 지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보다는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저희가 통상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는 약 한 1년 6개월 정도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그런 효과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탁사가 도시정비 사업에서의 진행 과정, 절차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신탁회사가 사업 대행자나 시행자로 지정 고시가 되면 시공사 선정을 바로 하게 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이 사업 시행 인가가 나야만이 가능하지만 신탁 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나 지정자로 선정이 되면은 언제나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기에 시공사 선정을 해서 조합 또는 신탁사, 시공사와 함께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 변경 그리고 인허가 절차, 건축심의, 사업시행 인가를 거쳐서 이후에 감정평가 이후에 관리처분 그리고 이주철거를 진행하고 착공 분양해서 공사하고 준공 입주하고 그 다음에 이전고시 이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체 신탁사의 현재 수주 잔고는 2016년부터 시작해서 약 5년 동안 금년 6월까지 6,235억의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 규모, 통상 저희가 이제 시공사의 수주 규모를 공사비 기준으로 할 텐데 공사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 18조 정도의 수주 잔고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 신탁사가 수주하고 있는 세대 수는 약 한 7만 세대입니다. 각 신탁사 약 한 7개 신탁사가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토지신탁이 전체적으로 약 한 35% 내지 40% 정도의 정비사업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단계별 현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신탁 정비사업은 6월 말 기준으로 98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변경 단계에 있는 게 22개 사업, 사업 시행인가 단계에 있는 게 35개 사업,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있는 게 9개 사업, 이주 철거 단계 13개 사업, 착공 분양하고 있는 사업이 약 한 20개 정도 사업에서 100여 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착공 분양 이후에 준공해서 입주가 완료되는 사업이 약 한 4개 정도 사업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전 용운 2200세대 사업이 준공 이후에 이전고시 그리고 사업 대행자
해지까지가 최근에 완료가 된 사업이 있어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의 한 모델로서 현재 완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에 신탁 사업과는 관계가 없거나 또는 약간의 경쟁 구도일 수 있는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도 방식의 사업은 총 5개 방식의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 공공재건축 사업, 공공직접시행사업,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심유휴부지 사업, 5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2020년도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 공공재건축 사업은 2020년 8월 4일 서울권역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사업들입니다. 그 이후에 2021년도에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공공직접시행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리고 도심 유휴부지 개발 사업 등이 진행이 됐습니다. 현재 공공재개발과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후보지 공모 신청 및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사업 대행자 지정 MOU를 체결하고 활성화지구를 지정하고 통합심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공공재개발 사업은 1차로 8개 구역이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16개 사업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공공재건축 사업은 1차로 5개 사업이 현재 선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초기 단계로 진행돼 있고, 진행 과정 중에 일부 토지 등 소유자들의 반발, 민원들로 인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씩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직접 시행, 도심 공공 주택복합 사업, 도심 유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사전 컨설팅 신청을 받아서 제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현재 컨설팅 관련해서 공공 직접 시행이 약 66건, 공공 도심 주택 복합 사업이 현재 70개 사업 정도가 현재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심 유휴 부지 관련해서는 용산 정비창, 태릉CC, 과천 청사 등과 관련해서 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시에도 마찬가지로 공공주도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이후로 공공기획 민간재개발 사업, 공공기획 민간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년도 5월 26일 날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발표, 주거정비지 수재 폐지, 공공기획 도입 지정기간 단축, 5년에서 2년까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동의율 간소화 및 명확화,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 중 노후 지역 신규 지정하는 것, 그리고 2중, 제2종 7층 높이로 제한이 되어 있는 일반 주거 지역에서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그리고 매년 재개발 구역의 지정 공모를 통해서 재개발 구역을 활성화하겠다는 6대 규제 완화 발표를 해서 현재 20곳 이상의 주민 동의서와 관련해서 참여 희망을 받고 있고, 약 한 4개 사업 정도를 공공기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획 민간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사업 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단계까지 서울시가 주도해서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공공성이 담보된 정비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현재 지구지정 제한과 관련해서 토지 소유자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6곳 정도가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는 6곳에 참여 요청을 했고, 지금 현재 1호 사업을 현재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협의 중이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동산 신탁사 입장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5개 방식의 공공주도 방식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지도하는 것은 LH나 SH공사가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도만으로는 안정적인 신규 공급
주택 공급에 대한 그런 한계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이 직접 자금을 부담함으로 인해서 LH나 SH의 대규모 사채 발행 및 자금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공기업의 재무 환경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 비율이 200% 이상을 보이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개선 방안으로는 공공재개발 및 재건축에 부동산 신탁사에 참여를 허용했으면 하는 게 부동산 신탁업계의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공급자로서의 역할, 자금 조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새로운 플레이어로서 유입함으로 인해서 공공이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측면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신탁사가 하고 있는 공공 시행자로서의 범주를 좀 확대해서 중공공 시행자의 개념을 반영해 주신다면 공공 주도의 방식의 사업도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부동산 신탁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신탁사의 역사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 신탁사들이 최근에 주관하고 있는 신탁 정비 사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